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도 뭐 비명계가 있다면서요? 비명계 있어요. 비명태균계. 그 친명계도 있어. 친명태균. 친명계. 한때는 친명이었지만은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듯이 부인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명계는 명태균하고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면은 김문수, 뭐 유승민,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의 비명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보니까 그 비명계가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는 게 명태균 특검법이 일단은 국회 본회의를 오늘 또 통과했습니다. 네.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또 뭐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비명계의 표심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통과가 그러니까 통과되고 반대가 91표? 네, 맞아요. 굉장히 뭐 100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개인 일정들 바쁘셨겠죠. 뭐 아무래도 지금 2월 달 말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이거 명태균 특검법은 재의결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 통과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했고 여기서 명태균 특검법까지도 부결시키면 모든 욕은 국민의힘이 먹게 돼 있어요. 본인들도 지금 보수 개멸법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개멸법을 막는다. 그럼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명태균하고 다 놀아놨네. 니들 다 공범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불편해지냐면 비명계들은 불편한 겁니다. 왜 우리가 욕을 싸그리 먹어요? 나 명태균하고 여론 조작한 적도 없는데 나 돈 오고 간 것도 없는데 나 밥 먹은 적도 없어. 어디 셰프집 이런 데도 안 갔는데 이 싸그리 욕 먹기 때문에 지금 이 비명계들은 상당히 거북하고 불편하다. 그럼 비명계 입장에서는요. 또 비명계도 나뉩니다. 한동훈 대표 쪽은 전 대표 쪽은 이게 만약에 재의결 통과되잖아요. 모든 욕은 한동훈에게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 구조가. 이번에 책도 냈고 잘 나가고 배신자 서사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한 방에 다 얻어맞는구나. 네. 다 얻어맞게 돼 있는데 여기서 슬쩍 웃는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계와 진문수계. 요쪽은 슬쩍 웃습니다. 우리는 비 내려도 비 안 맞고 그러면서 통과시키면 오세훈 홍준표 또 빠이빠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거 예측 불허고요. 만약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전 상당 부분 이건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오늘 그 표결 결과도 물론 익명이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네. 실명으로 했지만은 저는 상당히 좀 통과 가능성 높게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문수가 철봉 타면서 몸 풀고 있구나. 지금. 근데 김문수 후보 그 장관은 정치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코 다 풀고 있습니다. 머리 깎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 근데 그러니까. 지지는 모이고 있어. 아니 저는 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권성동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명태균이 공모한 정치 공작. 좋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명태균이.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좀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반 이재명 연대하고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할 수도 있죠. 어차피 상대당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너무 예를 들면 한동훈이 이재명은 계엄도 뭐 할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네. 궁예야 궁예. 관심법이야 그냥. 이거 무슨 말이 이렇게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 보수 괴멸 특검법이다 뭐 이런 주장도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네. 다 사기꾼인데 보수는 괴멸된대 또 이것도 이제 웃긴 얘기인데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좀 하지. 아니 저는 요즘에 그 명태균 관련돼서 그 뉴스타파에 그 수사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다운을 다 받아보니까 6개 정도 되고요. 네. 페이지를 다 합쳐보면 한 250페이지 되더라고요. 다 합쳐보니까 제가 그걸 인내심을 갖고 다 읽어봤습니다. 네. 진짜로? 다 읽어봤어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 아니, 내린 결론은 아까 뭐 민주당하고 명태균 공작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뭐 알아볼 일이고 아주 그냥 윤석열 거의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은 아예 공작을 했더만요. 카톡이 나와 카톡이. 카톡 대화가 아니 다 나와 있어요. 카톡이 거기 보고서 보면요. 검사가 쓴 것도 있고 이제 수사관이 쓴 것도 있는데 카톡을 아예 다 적시해놓는데 카톡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놔. 그거 이제 요약본만 보면 돼. 카톡을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진짜 국민의힘 이거 보수 개멸법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개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태균에 묻은 사람들 그러니까 친명계들을 도려내고 뭔가 우리 새로운 정치 가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내가지고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묵혀놓고 골마 터지면서 민주당하고 명태균이 놀아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란을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내란범 잡으러 가는 경찰이 내란행위라고 주장하거든. 이거랑 똑같아.
똑같아요 논리구조가. 아 이거 국어가 됩니까 이제? 아 너무 심각하다. 아니 상황이. 근데 그 대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일견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제 이제 검찰이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를 압수수색했고 이분이 보면은 20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선을 할 때 그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 이제 명태균한테 의뢰하고 오세훈의 여론조사 3,300만 원을 뭐 줬다라는 게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어제 SBS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비용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선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지금? 김한중 씨의 그러니까 의도가 뭐지? 일단은 뭐 사실 여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이 그게 얘기를 궁금해요. 했을까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하던 거였다.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그리고 조작이 없었고 그냥 나는 원래 다 내주던 사람이다. 나는 원래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한 거니까 오세훈에 내준 것도 특별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거지. 그러니까 다 죽자. 다 죽자. 루마나 건데. 다 같이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체인으로 죽자. 묶는 거죠. 다 같이. 이제 뭐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사람이 글쎄요 막 이제 없는 거를 지어서 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요. 왜냐면 네. 이거는 수사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니까. 돈을 준 네. 거니까 계좌에 꽂힌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카톡 같은 거 보면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요 대납 관련된 건 제가 너무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도 대납에 대해서 전혀 뭐나 문제 없다 모르겠다 막 이런 식의 어이없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저는 참 보면서 그 장면이 어이없는 게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납 사건 가지고 요렇게 몰아갔거든요. 그때는 뭐 대납에 대해서도 뭐 몰랐어도 범죄다 이렇게 논리구조를 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논리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니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모르는 사이에 뭐 북한에 돈이 갔다는데 북한에 뭐 김여정을 조사해봤어요. 김정은을 조사해봤어요. 아무도 조사 안 했잖아. 근데 갑자기 막 쌍방울 대납 이러니까 제가 그건 잘못됐다. 변호사비 대납이 왜 갑자기 제3자 뇌물로 튀냐 이런 비판을 좀 했었는데 이번엔 자기들이 자기 모르게 대납됐다 그러니까는 이건 또 무관하니까 범죄 아니라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법률가로서 핵심은 뭐냐? 그래. 이거는 대납을 가지고 범죄로 다 엮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사람 잡는 거고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대담을 했든지 간에 그 보고서를 해당 정치인이 받아봤다. 한 번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받아봤다. 근데 금액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냥 협찬처럼 받는다. 그게 범죄인 거예요. 아 그런 범죄가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체만 당연히 예. 안 물어. 무시적 그 미필적 고의 내지는 묵시적 그렇죠, 고의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갖고 오면 저한테 누가 갖고 오잖아요. 어. 근데 김종인 위원장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것만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안 봐 이것만 내 책상인데 이런 식의 해명은 안 통하는 거고 갖고 왔어 정치인이 카톡으로 모독해서 보내줬어 보고 또 보내 잘했다 그러고 서로 거래를 해.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든 김종인 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간에 또 다른 정치인들이든 간에 이게요 여론조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거래가 뭐냐?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계속 받아보고요. 묵시적 동의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뭐를 주는지를 봐야 돼요. 오세훈 시장은 이거 해명하셔야 되는 게 김한정 씨와 선긋기를 하지만 김한정 씨가 공정과 상생인가 그 교육단체 맞아요. 있어요. 공생학교. 공생학교 쪽 임원들을 다 서울시 이사들로 서울시 산하기관 뭐 의료원이든 어디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여론조사 받고 주로 거래하다가 마지막에 김영선 공천에서 거의 명태균이 시키는 대로 네 다 나오고 카톡 다 나와요. 수사보고서 보면은 그 공모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로 여론조작의 혜택은 다 보고 그 불법성도 있지만은 반대급부로 뭘 줬다. 이게 지금 엮여 들어가면은 이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수사 질문. 그러면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김한정 씨와 직접적인 연락 안 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명태균이 뭐 이준석 의원이라고 할게요. 명태균이 준서가 너 여론조사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해올게. 하고 메일 김한정을 통해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준석 의원한테 이걸 전달을 해주면은 그거를 한 번이야 보내줘 버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도 그랑 어떤 거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절연을 해야지. 라는 질문 없이 계속 받았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김한정과 무관하게 그거 자체로도 범죄가 그러니까 된다. 이겁니다. 명태균은 여론조사 기술을 댔고 그 김한정은 돈을 댄. 그러니까 컨소시엄이야 컨소시엄. 그러니까 둘은 하나야.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넣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정치인이 해당 자리에 가면 반대급부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럼 김한정 씨는 돈 댔으니까 지분이 50%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사람도 씹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하고 그 거래를 했으니까 누굴 받습니까? 김영선이라는 공천을
이준석 의원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김건희 녹취록에 보시면요. 대립구도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뺄게요. 바지니까. 김건희, 명태균, 박완수, 이준석 이렇게 한 편 나옵니다. 그 상대방이 권성동, 윤한홍 윤핵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에도 제가 명석희 동맹 얘기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연결 효과죠. 명태균과 김건희 하나죠. 그리고 명태균과 이준석 한 몸이에요. 그렇지. 두 카톡을 보면 아니, 법률적인 얘기. 알았어. 법률적인 얘기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은 자꾸 이거는 그냥 밖에서 정치 투쟁하면 윤석열처럼 똑같이 보이고요. 그냥 사법 절차에 거기 가서 진술하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묻는 거고 없으면 네. 없는 거죠. 이거 근데 떳떳하게 김한정 씨가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왜 이런 얘기를 불쑥 꺼냈을까에 대한 해답이 저는 그 다음 응답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뭐예요? 얘기했냐면 자신은 오세훈 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주며 명태균 씨를 도와준 것일 뿐 여기 뒤가 중요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보고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몰아주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정해준 스탠스가 13차례의 뭐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다였거든요. 네. 그럼 그건 어디 갔어? 나는 모르지. 사실 그리고 김종인이란 이름을 꺼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저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자기 책상 위에 있었는데 나는 비서가 이런 걸 놔둬가지고 내가 뭐 치우라고 했다라는 거 한 번 있었고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은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네. 명태균하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카톡으로 보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종인을 함부로 손절하기가 어려웠던 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같이 서로 뭐 이게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건데 그렇겠죠. 이제는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그냥 김종인 몰아주기가 지금 네. 되고 있다. 뭐 제가 오세훈 시장이 확실히 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아닌데 어쨌든 선을 지금 김종인 쪽으로 명확하게 긋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됐든 아까 전에 우리 뭐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좀 짙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검찰이 어쨌든 김한정을 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태균 특검을 안 받더라도요. 국힘이 이게 통과가 제2 투표에서 투표를 안 되더라도 네. 검찰이 칠 기세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런 검찰은 분위기가 돼요. 예. 권력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기 때문에 국힘 입장에서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네. 거의 이래되나 저래되나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 냄새를 일찌감치 맡았다가 실패한 분도 하나 나왔는데 경향신문 보도인데 그 지난해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총선 기간에 정치인을 현직 검사인데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그래 징계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이분이 박대범 광주고검 공사님 현재는 그때 당시 지청장이었던 것 같고 이분이 출마 관련된 문제인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정정식 의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작년 이게- 총선 전에? 아니 그러니까 총선 총선 전에 전에, 줄을 댄 총선 거죠.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때도요. 어떻게 최순실을 알고 삼성에서 최순실 딸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네. 말을 사줘요. 그게 이제 뇌물로 다 인정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명태균에 대해서 그쪽 줄을 대려는 사람들은 야 누가 힘이 세고 알았던 누가 거야. 실세야를 네. 알고 그냥 명태균 찾아가는 겁니다. 또 게다가 마산지청장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 언저리니까 더 잘 알았겠죠. 지역 사회가 좀 좁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권을 가지고 이런 식의 줄을 대고 뭔가 명태균이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관 매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매관 매직을 일반 공무원들 자리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돼. 국민의 선택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범죄가 껴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친명계들, 그러니까 명태균 묻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거기다가 남상권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드라마 대사를 인용했거든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정말 밤잠이 안 올 거고 저는 이 수사 보고서를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얘기인데 이미 검찰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지금 갖고 있어요. 그 내용적으로? 수사 보고서 네. 내부 보고용이지만 거기다가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이어가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지만은 그 전까지 검찰도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의 이제는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대선 분위기와 함께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는 보니까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분위기도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100분 토론회에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어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나왔는지도 모를 수도 나 있는데. 보다가 잤어. 근데 그 발언들이 약간 이분이 약간 품격 있는 분은 아니다. 왜요? 뭐 한동훈을 뭐 싫어할 수는 있어. 예를 들면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중간에 이래저래 말하다가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 그리고 너무 그 나이를 가지고 뭐 애를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되게 듣기 불편하더라고. 정치판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다시 들어오면. 우리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뭐 이런 맥락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 뭐 이런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런 표현들 쓰고 그랬는데 저는 뭐 홍 시장의 어떤 캐릭터 뭐 그건 어떤 분은 그 매력으로 또 보시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홍 시장이 약간 저렇게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를 또 그래서 한때는 그걸로 홍카콜라라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화법에 사람들이 좀 지친 것 같아요. 홍준표의 그런 화법이 더 이상 신선해 보이거나 게다가 본인의 어떤 걸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계속 사기꾼 얘기는 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마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실컷 것들이 하다가 갑자기. 뭐 그래서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라는 거는 대체로 더 동의합니다. 뭐 인형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한동훈을 띄우려고 했는지는 제가 좀 이래저래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오세훈 시장은 엄청 견제했어요. 이 정권이. 예, 오 시장이 거의 탄압 수준으로 약간. 아 그래요? 예. 느낄 초반에 정도로? 네. 진짜 견제를 많이 했는데 그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띄우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까지 만들려고 하는 플랜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잠재적 대선 경쟁자 보수 정당에서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엄청 했는데 견제를 했는데 그게 풀린 게 잼버리 때 오세훈 시장이 그 애들 그 잼버리 대원들 데려다가 여기에서 공연도 보여주고 그래, 막 잘 이런 거 케어해줬죠. 잘 네. 케어해준 거 그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서울시장 배석하잖아요. 네. 항상 말단에 있었거든요. 그때 딱 한 번 윤석열 앞에 앉았대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약간 한동훈이 나가게 되면서 약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가 풀렸는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그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 이뤄졌다. 뭐 제가 나중에 그건 다 좀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라는 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을 때리면서 컸거든요. 참 이게 어폐가 있는 건데 한동훈 워낙 그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 한동훈 때리게 하면서 맞아요, 자기 몸값을 네. 홍준표 맞아요. 시장이 키워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때리면서 클 때는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도 만약에 막 지지율 30% 나온다 이러면 홍준표도 같이 크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동훈 대표가 자기보다 나죠. 네, 이제. 책은 많이 팔리지만 지지율이 이제 더 네. 비슷비슷하거나 낮아서 그러니까 네. 때릴 대상이 없어지니까 홍준표 같은 유형의 정치인은 자기 컨텐츠가 없어요. 누구 비판하고 때리고 뭐 애들 취급하고 좋다. 이러면서 화제 만들어가지고 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케팅 전략이 안 통하는 거고 또 하나는 김문수라는 다크호스가 나타나가지고 김문수 장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네. 모든 당원들 밑바닥에서 지금 김문수 쪽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은 좀 사면 초과에 좀 끼어 있다. 누굴 뭘 까야 해도 안 돼. 되나? 아니 한동훈을 까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그렇지. 김문수를 대적하기에는 너무 커졌어 거기가. 그렇다고 오세훈을 까기에는 같이 명 묻어 있고. 그럼 이제 명태균으로 묶이죠. 그렇죠. 친명으로 묶이죠. 친명 내전으로 갑니다.